봤어요. 그 사이트에 있는 유명한 글들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무브무브 괴담 미스터리 채널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있는 2024년의 연말결산 최고의 글들을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일단 맨 위에 있는 최우수시로 춤추는 조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던 부대는 경계 근무 위주로 돌리는 부대임. 우리가 근무한 조소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상황실에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날도 똑같이 새벽 근무자들 조소 보내고 상황실에서 노가리 까고 있었음. 야, 이거 뭐냐? 그 한마디에 상황실 근무자들 CCTV로 시선을 돌렸는데 사람 한 명이 CCTV 화면상 제일 끝에쯤에서 이상한 몸짓으로 몸을 휘적거리고 있는 거임. 너무 격해서 괴상하게 보일 정도로. 땡땡땡, 이 새끼 조병한테 이상한 짓거리 하네. 킥킥.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조장이 조병한테 춤추라고 시키는 줄 알았음. 근데 1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임. 조소로 전화를 걸었지. 야, 네 밖에서 얘한테 개짓거리 좀 하지 마라. 근데 조장이 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투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임. 그래서 조병 데리고 오라 했지. 그랬더니 춤추는 현상의 반대편에서 조병이 전화 있는 조소 안으로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임. 무슨 말이지? 춤추는 영상의 반대편 쪽에서 조병이 전화가 있는 조소 안으로 걸어온 게 보인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아무튼 상황실 근무자들 단체로 패닉 와서 야, 저거 뭐냐? 이것만 남발. 근데 조장, 조병 2명이서 조소 밖으로 나와서 조소 주변을 둘러보고 오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임. 야, 진짜 없냐? 네, 없습니다. 당직 사관 출동해서 순찰하러 감. CCTV로 조소의 당직 도착해서 그 춤추는 영상 보이는 곳에 가서 옳다는 게 다 보임. 일단 조소, 당직, 조병, 조장이 뭔지도 모르겠으니까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시퍼렇게 굳은 표정으로 돌아와서 CCTV 돌려봄. 아무것도 없었는데,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조소 근무자 철수 시간에 같이 CCTV 보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있었음.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 우리 CCTV가 밖이 점점 밝아진다 싶으면 야간 모드에서 주간 모드로 팟 하면서 한번 빛나고 바뀌거든. 그때 사라짐. 너무 기괴한 일이라 아침에 간부들 다 출근할 때 다같이 CCTV 돌려보고 그랬거든. 분명 사람이 맞다, 사람이다, 저건 그런 반응이더라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춤추는 영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음. 근무자들 가끔 심심하면 근무 때 멧돼지나 고라니 나오는 영상 마일 돌려보거나 그랬는데 그 영상 원본은 누구도 보관 기간이 끝나고 삭제될 때까지 돌려보지 않았어. 아직도 전역자들끼리 그때 그거 뭐였을까라고 떠올리기도 한다. 뭐지? 그 다음 펜실베이니아를 공포로 모아넣고 있는 암호문 메모. 원글 출처 이상한 옴니버스. 펜실베이니아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약 1300만 명 주이다. 또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교육열, 그리고 식료품 및 음료 가공업으로도 유명한 지역이다. 바로 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최근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식료품, 미용용품, 의약품 등의 포장 상자들 안에서 수수께끼의 메모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메모에는 모두 동일한 암호문이 적혀있다. 작년 2023년 12월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메모가 발견된다. 이 메모엔 의미가 불분명한 암호문이 적혀있으며 식료품과 같이 일상에서 쉬이 접할 수 있는 상품들의 포장상자 내부에서 주로 발견되는가 하면 지역 주립공원의 나무들의 핀으로 꽂혀있게 됐다. 럭키 참스. 안에 이렇게 있었대요, 메모가. 그리고 이렇게 초콜릿 안에도 있고 우유 같은 거 안에도 있고.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인가 봐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사태에 지역의 유명 뉴스 매체가 보도 및 제보를 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 소름 끼치는 사실이 밝혀진다. 100건이 넘는 제보만 따져봐도 펜실베니아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암호문이 발견되고 있던 것이다. 도대체 누가, 무슨 연유로, 그리고 어떻게 이 암호문 메모를 밀봉된 포장상자 안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일까? 암호문 메모가 보고
단어들이 횡설수설 나열된 것처럼만 보인다. 허나 자세히 분석해보면 어떠한 특정 주제를 따르는 단어들의 나열임을 알 수가 있다. 폭동, 테러리즘은 비밀 결사와 연결돼 있다. 역사적 사건 배후엔 비밀 결사가 존재한다는 고전 음모론이 해당 메모의 핵심으로 보임. JFK는 SS에 대해 경고했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비밀 결사와 같은 정부의 정보를 폭로하려다 암살됐다는 고전 음모론에 해당. 비밀 사일, 심볼, 단어, 제도로 SS에 결속된다. 비밀 결사가 자신들만의 시그니처 불식을 사용해왔다는 건 유명한 역사적 사실. 그것은 다음과 연결돼 있다. 로드 오브 링. 이로부터 도성은 오컬티즘 세계에서 사랑받는 존재였음. 세턴이 사탄에서 비롯됐다는 주전도 존재할 정도. 세트의 밑줄은 비밀 결사의 S와 사탄의 S를 의미했다고 생각했을까? 로드 오브 링은 도성의 아명과 같은 명칭. 이 밖에도 도성의 위성에 외계인의 비밀 기지가 존재한다는 고전 음모론도 유명. 토요타 RGS, 토요타 주행 안내 서비스를 말하는 듯. MBC 방송국. 이렇듯 비밀 결사 SS에 해당하는 조직을 폭로하는 것이 해당 메모의 목적으로 보임. 이후부터는 파악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곤 위와 같은 간략한 언급 및 설명 없이 메모 작성자가 의도했을 것으로 유추되는 단어 및 문장만 나열하겠음. 왜냐하면 일일이 자세하게 역사를 설명하면 분량이 끝이 없어지기 때문. 호기심이 생기는 조직에 대해선 직접 서치를 권장. KKK, NSA 미국 국가안본, 복스박속사,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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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SS의 요원들은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대요.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해당 메모는 비밀 결사가 미국 내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자 여러 곳에서 압력하고 있음을 주지하라는 의도를 품고 있다. 그리고 보다시피 메모의 작성자는 망상장애 혹은 조현병이 의심된다. 문제는 메모 작성자가 광범위한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겠다. 그런데 실은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어권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 이곳에 4년 전인 2020년 8월경부터 문제의 메모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글 작성자들은 모두 구입한 물품에서 메모를 발견했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메모에 대한 글 다수가 올라왔다.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조끼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와, 진짜 열심히시다. 이런 거 보면 미국은 진짜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가 많은 거임. 더욱 놀라운 것은 2020년 글에 달린 이미 2년도 더 전에 구입한 의료에서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한 적이 있다고 밝힌 댓글이었다. 더불어 2020년 4월경 개인 블로그에서도 메모 발견이 보고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메모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에서 락다운이 시행되던 시기에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메모는 몇몇 단어들의 가강과 같은 변화를 제어하고 동일한 패턴을 지니고 있다. 도대체 이 문제의 메모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세상에 나돌게 됐던 것일까? 근데 글이 너무 요약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요약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네요. 용의자의 경우 단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자기만의 망상 같은 질환을 겪는 이와 동감한 채로 행위 일체를 공유하는 케이스는 전무하니까 말이다. 아마 그 또는 그녀는 주로 상가를 돌아다니며 아무도 모르게 진열된 상품 포장 상자 안으로 준비한 메모를 끼워 넣었을 것이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불편하고 불안한 사실. 진열된 종이 박스 재질의 포장 상자는 조금의 압력만 가해도 위아래 틈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여러 번 접은 메모지를 진열 상품 아래 끼워넣는 데에는 불과 1-2초만이 필요하다. 만약 그처럼 망상장애 혹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가 단연간에 걸쳐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환의 중증화가 이루어진다면 식료품에 끼얹는 행위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일인 것이다. 그렇게 작년 12월 지역의
내 불안감 역시 고조됐고, 이에 지역경찰, FBI, 지역 하원위원, 매드 카트라이더 앞으로 제보 및 신고가 잇따른다. 그리고 2024년 1월 기준으로 FBI가 수사에 착수했다. 아직 범인이 잡히진 않았으나 장시간의 침묵을 깨고서 지금까지와 같이 메모 배포 행위가 재개된다면 조만간 용의자가 특정될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므로 후속 보도가 나오면 종합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를 한다실까요? 왜 이렇게 안 무섭지? 아니면 제가 너무 자극에 무뎌져 버린 걸까요? 여러분들 혹시 무서우세요? 너무 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별로 안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은 최우수 창작 네이버 지식인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난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하는 걸 취미로 가지고 있어. 저도 옛날에 좀 열심히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누간의 답글에 고맙다고 댓글을 달아준 게 시작이었던 것 같다.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생각보다 썩 나쁘지 않은 기분이 들었고, 처음에는 분명 알고 있는 선에서만 답글을 달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정보들도 어떻게 해서는 조사하고 분석해서 답글을 달아주고 있더라. 정신을 차려보니 태양신이 얼마 안 남았더라. 정말 열심히 했구먼. 태양신이 그거죠. 네이버 지식인 중에 제일 등급 높은 거. 여기 놀러온 김에 지식인하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는 한번 해볼까 싶어. 혹시 이런 게임 찾아줄 수 있을까요? 어릴 적 했던 게임인데 아주 애매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서요. 무덤가에서 게임이 시작되고 주인공이 손에 랜턴 같은 걸 들고 있어요. 무덤을 지나 이상한 폐가로 들어가는데 귀신들이 나오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폐가를 탐험하다 보면 특정한 아이템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아이템들을 모아 어느 강당 같은 곳에 가면 화면에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다만 너무 그게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시간이 흐르니 이 또한 뭐였는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찾아줄 수 있을까요? 내공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질문자가 글을 삭제해서 주소를 달 순 없지만 이전에 저장해둔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올려봐. 예나 지금이나 지식인의 게임 찾는 글들은 항상 있었지. 그래도 질문을 뭐랄까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다는 부분이 심상치 않게 느껴지더라. 질문자가 걸은 내공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여름철에 해당 글을 봐서 그런가 괴담을 탐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었어. 보통 타깃을 선정하면 관련 키워드들로 답을 좁혀나가. 이 질문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게임, 랜턴, 무덤가, 배가 유형이겠지. 검색하니 바로 유명한 게임들이 줄줄줄 나오더라. 화이트데이나 령 시리즈, 바이오 하자드 같은 게임들 말이야. 그런데 정말 답답했던 건 해당 게임들이 위에서 언급한 몇몇 키워드에 부합하긴 하는데 아이템들을 모아 어느 강당 같은 곳에 가면 화면에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이 서술을 만족시키는 게임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나는 발자에도 없던 오래된 게임들까지 조사하게 되었지. XX라고 알아? 옛날에 게임팩 꽂아 사는 게임기. 거기선 해당 질문과 가장 유사한 게임을 찾을 수 있었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진짜 무섭게 생겼다. 요괴 옥부 무려 1986년에 MXX로 출시된 호러이전 게임이야. 나무위키에 해당 게임을 검색하면 이렇게 적혀있어. 마을에서 동떨어진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그 이름하여 요괴저택.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돌아온 자는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말괄량이 리카가 귀신 사진을 찍으려고 요괴저택에 간 뒤 돌아오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실을 안 동급생 고지구는 용감하게도 혼자서 저택을 향했다. 캄캄한 묘지 끝에 있는 저택에는 무서운 요괴가 바글바글. 고지군의 무게는 손천등한 개뿐. 미루와 같은 저택 속에 리카짱이 남긴 부적에 의지하며 무섭고도 긴 요괴 어드벤처의 여행을 시작한다. 오래된 저택에 귀신 손천등까지 느낄 바바 오지 않아? 설명을 읽고 이거다 싶어 플레이 화면을 찾아봤지. 게임 시작 화면이야. 투박하기 짝이 없는 그래픽인데도 배경이 무덤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 옛날 게임들은 이런 걸 참 잘 표현하더라. 화면에 보면 주인공으로 보이는 인물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고 주변으로 도깨비 불이 떠다니고 있지. 난 여기까지만 먹어도 80번은 이거 다 확신했어. 와 근데 이게 장작이라니 대단하다. 무덤가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오래된 저택이 나타나. 여기서 주인공은 온갖 종류의 요괴들을 랜턴으로 상대하며 빛나는 부적과 스테이지별로 존재하는 상징물을 찾아야
쓸데없이 넓어서 공략이 없으면 찾기도 어렵겠더라. 자, 대망의 강당이야. 여기는 아이템들을 전부 모으지 않고 가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빈 공간이지만 아래 이미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주의 필요. 너무 무서운데요. 별로 무섭네요. 아이템을 모으고 가면 갑자기 화면에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머리 귀신이 나타나. 그리고 주인공을 공격하지. 만약 어떠한 정보도 없이 이 게임을 했다고 치자 갑자기 사전 예고 없이 저게 딱 하고 나타나는 거야.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겠어. 하물며 어린아이였을 때라면 충분히 트라우마로 남을 만하다 생각해. 사건 해결이다. 뿌듯함을 느끼며 지식인의 댓글을 달았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대체 어떤 일이? 재밌다 이거. 캡처하지 못했지만 질문자는 나에게 이런 내용으로 답변했어.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해당 게임이 기억 속의 그 게임이면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강당에서 나왔다는 머리 귀신이 기억 속의 형태와는 많이 다르네요. 분명 위치는 해당 강당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저렇게 생긴 귀신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끔찍하고 무서운 무언가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된 걸까? 조금 답답한 기분이 듭니다. 해당 답변을 보고 정말 찝찝했어. 게임이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게임은 맞는데 귀신이 다르다는 건 또 뭐야? 완벽한 해결이라 생각했는데 새로운 벽이 생긴 느낌이었지. 약간의 오기가 생겨서 요괴 옥부와 관련된 정보들을 추가로 검색하기 시작했어. 요카이, 야신키, 고스트 하우스, 요괴 옥부 등등 해외판 이름으로도 알아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다가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알게 됐어. 개조롬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그 게임의 텍스트 또는 그래픽, 사운드 등의 리소스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때에 따라 롬 데이터를 분석해 개발 단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물로 활용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스템들의 게임의 심층적 요소까지 건드려 거의 새로운 수준의 게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나무위키의 설명이야. 혹시 누군가가 귀신을 다른 이미지로 개조한 롬을 질물자가 플레이한 것은 아닐까? 같은 게임인데 이미지만 다른 거니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 스타듀밸리 같은 것도 잘생기게 만들잖아요. 캐릭터들.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개조름이 어떻게 질문자에게 들어가게 됐을까였어. 이쯤 되니까 나도 궁금증이 커져 질문자와 1대1 대화를 신청했지. 대화를 하니 몰랐던 정보들이 속속 나오더라. 우선은 생각보다 질문자의 나이가 어렸다는 것. 게임은 대략 14에서 16년 전쯤에 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대체 질문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었을까? 질문자는 자기 집에서 게임을 한 것 같지 않다고 했어. 당시 집이 엄격해서 게임기를 사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게임을 했냐? 질문자는 그 당시 알고 지내던 동네 형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던 게임기들이 많아서 매일 부모님 몰래 그 형 집에 찾아가서 게임을 했대. 다른 건 몰라도 형 집에 정말 게임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요괴 옥부 속 무언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고 다시는 그 형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대체 그 형의 정체는 무엇일까? 질문자에게 추가 질문했지. 인적사항은 말기 시작했어. 형에 대한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한 부분이 많아서 대상자와 그 형의 집 주소, 해당 시기를 중심으로 검색을 해봤지. 그 형이라는 사람 무서워. 소름 돋았어. 그 시기쯤에 자살한 것 같아. 정확히는 동급생을 칼로 찌르고 그 칼로 스스로를 찔렀다더라. 뭘 보고 알 수 있었냐면 당시 지역 신문 기사에 이렇게 돼 있었어. 심각해지는 학교 괴롭힘의 살인 사건 발생. 괴롭힘을 주도하던 학생을 칼로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해당 학생은 평소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제작자를 목표로 했던 것으로 밝혀져 중독의 위험성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음. 다른 신문들에도 해당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어. 그 사람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더라. 시기나 위치도 너무 절묘해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냐고 생각해. 해당 정보를 질문자에게 얘기해 주었더니 한참 있다가 감사합니다 남기고 글을 전부 삭제했어. 여기서부터 내 추측. 아마 그 형이라는 사람은 게임을 좋아했고 게임 개발하는 게 삶의 낙이었겠지. 그러다가 한 동네 꼬마가 자신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자신이 좋아서 게임들을 같이 해주는 꼬마가 대신 마음에 들었던 거야. 하지만 학교에서의 괴롭힘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끔찍한 복수를 계약하게 됐지. 그런데 그 꼬마는 죄가 없잖아. 이해와 더 이상 엮여서는 안 되는 거야.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영영 쫓아버려야겠지. 이런 결심을 했던 사람의 심정은 대체 어떠했을까? 어떤 이미지를 게임 삽입했길래 꼬마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가 영영 돌아오지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저리면서도 소름이 돋아. 와, 너무 재밌는데요. 와, 이게 장작이라니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림, 게임, 내 그림이랑 그런 표지도 만든 거 진짜 대단하십니다. 옹기장님 대단하십니다. 무서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는 싫어서 글로만 돼 있는 걸로 할게요. 이런 영상이나 공포짤 같은 거는 안 볼게요. 추천 읽은 군대에서 하반신 마비된 지 2년이 지났다. 이건 읽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유선 얘기 괴담으로 쓰기에는 너무 싫어하고 이렇게 소비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근데 전혀 무섭지 않고 하반신 마비가 되셨는데 힘들게 극복했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종현아, 이 녹음을 꼭 듣기 바란다. 요거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뭐야, 무서워. 나는 항상 네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할 때마다 뜯어말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네 성격에 내 말을 들을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다.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아들이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걸 말리지 않아서 미안하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정령하겠다면 이 녹음만큼은 네가 꼭 듣기를 바라마. 첫째, 이 일을 시작하면 몇 가지 준비물을 따로 준비하거라. 물론 회사에서 필수적인 물건을 챙겨주겠지만 몇몇 물건은 나처럼 오랫동안 이 짓을 해온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 목록부터 말해주자면 방수 절연 테이프, 새 간식, 각성제, 야광 배치, 아날로그 시계, 개인지도, 야광펜이다. 우선 테이프는 네 목숨을 구해줄 소중한 도구이니 꼭 간직하고 다니거라. 종종 방수복에 상처가 나서 불이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구멍이 생긴 것 같다면 최대한 빨리 바꿔라. 이곳의 불은 평범한 하수가 아니다. 불에 최대한 닿지 말거라. 둘째로 새 간식은 네가 데리고 다닐 카나리아에게 줄 것이다. 카나리아는 나중에 더 말해주겠지만 너의 생물줄이다. 종종 간식을 줘서 기운을 돋아주거라. 각성제는 비상시에 쓸 물건이니 잘 챙겨두면 좋다. 종종 산소가 충분한데도 의식이 멀어진 일이 생긴다. 그럴 때 절대 잠들거나 쉬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신 차리고 움직여라. 야광 배치는 네가 길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하다. 길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쉰 걸음마다 야광 배치를 옆에 붙여라. 그럼 네가 온 길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것이고 원래 길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네가 얼마나 하수도에 있었는지 체크하기 위해 필요하다. 회사에서 디지털 시기를 제공해주긴 하나 이곳에선 종종 기기가 유없이 망가진다. 하지만 이 애비가 여기 다니면서 이 아날로그 시계는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었다. 12시간 이상 하수도에 있으면 살아서 못 나간다. 항상 얼마나 시간이 지가는지 확인하거라. 약간 나폴리탄 괴담 같은 느낌. 하수도에선 시간 감각이 이상해져서 한두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6시간이 지난 경우도 흔하다. 개인 지도는 회사에서 주는 것과 별개로 네가 하나 챙겨두면 좋다. 지도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위험한 구간을 미리 표시해 두었다가 나중에 거길 피해서 다닐 수 있으니 아주 유용하다. 길을 최대한 외워두는 것이 좋으나 이 하수도는 기묘한 곳이라 종종 구도가 바뀌었다고 느껴질 때가 흔하단다. 그러니 항상 지도를 확인하면서 네가 어디 있는지 체크하거라. 마지막으로 야광펜은 직원들끼리 소통하기 위해 함께내 비밀 신호 같은 것이다. 그것들을 야광펜으로 쓴 글자를 못 읽는다. 그것들이 뭐지? 벽에 양화펜으로 쓴 글이 있다면 같은 직원이 쓴 것이니 유심히 읽어보거라. 보통 근처에 뭐가 있는지 그림으로 표시해 두었을 것이다. 너도 뭔가 새로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벽에 써두거라. 우린 함께 다닐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단다. 약간 하수도를 모험하는 회사인가? 이제서야 둘째네요. 이럴 거면은 첫 번째 둘 번째 왜 나눠놨는지. 회사에서 너에게 카나리 한 마리를 줄 것이다. 그 새는 너에게 유일한 파트너이자 생명줄이다. 이 하수도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게 금물이다.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널 겁주기만 할 것 같으니 자세히 있는 설명하느마. 그러나 반드시 혼자서만 다녀야 한다. 그리고 그 새는 평범한 새가 아니다. 나도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평범한 새를 준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들더구나. 그 새는 너무나 민감하고 주의 깊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네가 눈치채기 전에 울기 시작할 것이다. 새는 울기 시작하면 뭔가 네 주위에 위험한 일이 생겼다고 알아두거라. 그리고 그 새가 더 크게 더 조급하게 울면 아주 위험해지고 있다는 시다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 새는 바보도 아니고 네 노예도 아니다. 네 파트너, 네 친구라 여기고 항상 날 돌봐주고 네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라. 그럼 새도 네 정성을 알고 널 살려주려고 무던히 노력해줄 거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절대 하수도에서 12시간 머무르지 말 것, 넘어지지 말 것. 하수도는 도시 전체에 깔려있다. 네가 거기서 헤매기 시작하면 12시간은커녕 며칠이 지나도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네가 12시간 넘게 거기 있으면 그것들이 너의 위치를 알게 된다. 그럼 끝이다. 12시간이 지나면 죽어도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넘어지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 번 넘어지면 두 번 다시 못 일어난다. 보통 하수도에는 네 허리, 배까지 물이 차올라 있고 넌 장비까지 착용하고 있으니 물의 무게, 장비의 무게에 짓눌려 그대로 익사할 것이다. 너 혼자 있으니 누가 널 건져줄 수도 없다. 그러니 항상 발에 뭐가 걸리지 않는지 주의하고 벽이든 뭐든 손으로 잡고 다녀라. 넷째, 빛을 조심해라. 절대 2m 앞이 보일 정도로 세게 랜턴을 켜지 마라. 그 안은 자기 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지만 그게 무섭다고 빛을 세게 켜면 그것들의 시선을 끌고 만다. 그러니 항상 아주 미약한 빛으로 네 위치와 앞을 보는 법을 익혀야 한다. 너의 몸보단 너의 직감. 뭐야, 살려줘. 무서워. 살려줘. 작은 글씨 뭐예요? 카나리아의 소리를 믿거라. 눈은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네가 거길 돌아다니다 보면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 켜둔 것이다. 빛을 보면 일단 경계해라. 같은 지공과 동선이 겹친 일은 거의 없다. 설령 그렇더라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리 밝은 불을 켤 리 없다. 아니 이게 녹음이잖아요. 녹음된 걸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 녹음된 거 뒤에 이렇게 작게 살려줘라는 소리가 들렸나봐요. 이거 뭐지? 확 소름 돋았네. 다섯째, 인기척을 조심해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종종 하수도 밑에 있다 보면 발소리가 들린다. 첨벙첨벙도 아니고 터벅터벅 하는 발소리 말이다. 그럴 때는 일단 네 상소통에 살려줘. 소름 돋아. 저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 보통은 산소 부족 때문에 환청을 듣는 거다. 너무 무섭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들린다면 실제로 무언가가 널 따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이거 두 가지만 떠올려라. 저 무서워서 못 내리겠는데요. 어떡하죠? 지금 나 3시 30분인데도 너무 무섭네. 어떡하지? 제가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카나리아가 울면 꽤 가까이 온 것이니 서둘러 움직여라. 둘, 카나리아가 울지 않으면 널 따라온 게 아니니 일단 안심해도 좋다. 발소리가 들려서 무섭다고 달리지 마라. 넘어지면 죽는 거고 네 소리를 듣고 그것이 너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수도 내부에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달리지 마라. 겁을 먹고 패닉에 빠지면 죽는다고 여겨라. 마음을 굳게 먹어야 살아서 나간다. 다음으로 누군가가 널 보고 있다거나 누가 널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다. 사람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땐 절대로 뒤 돌아보지 말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 아무리 무서워도 꿋꿋이 앞만 보고 나아가거라. 네가 먼저 보지 않으면 그것도 널 보지 않는다. 살려줘. 또 시작이네. 다음으로 네가 다른 사람 만나는 살려줘. 경우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도 너무 무서워요. 같은 직원이라면 너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양팔을 펼치고 크게 3번 흔들 것이다. 그게 우리끼리 신호이니 넌 그 신호를 보면 한쪽 발만 들어서 2번 흔들어라. 그게 정상 신호다. 네 소리가 들리면 상대가 너에게서 달아날 터이고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해야 한다. 만약 네가 신호를 보내는데 신호가 틀리거나 반대로 상대 신호가 이상하면 그 즉시 뒤돌아서 도망쳐라. 그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인물이다. 여섯째, 몇몇 구간에서 특히 살려줘. 조심해야 한다. 살려줘. 볼 때마다 너무 소름 돋아요. 어떡해. 제발. 목지까지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저 지금 하나도 안 더워요. 일단 하수도에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한 구역마다 하나씩 있다. 다른 출입구는 목도 막혀있으니 지도에 표시된 출입구만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종종 도망치다가 급한 마음에 열린 출입구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확실히 말해두마. 그건 도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통하는 출입구다. 네가 거기로 나갔다면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구별하는 법은 2가지. 하나는 출입구 밑에 표시한 출입구 번호를 확인하는 것. 만약 네가 본 적 없는 언어로 쓰여 있다면 그건 출입구가 아니다. 둘은 하수구에서 밝은 빛이 들어올 때인데 보통은 빛이 들어와도 그렇게까지 밝지 않다. 그러니 살려줘. 출입구로 나갈 때는 2번씩 더 확인하거라. 다음으로 네 주위에 있는 물이 갑자기 빛처럼 물드는 경우다. 이럴 때는 카나리아를 믿거라. 카나리아가 울면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무언가가 네 주위로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도 절대 움직이지 말거라. 울음이 그치면 그때부터 빨리 그 구간을 지나야 한다. 하수도에는 홀이라고 하여 다른 구역
들리게 해라. 그러면서 자꾸 따라하면 그때 방법이 없다. 그때는 네가 어떤 짓을 해서도 회사에 설명만 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아, 또 살려줘. 씨. 마지막으로 살려줘. 드물게 환각이 보이는 살려줘. 아, 미치겠네. 구간이 나온다. 우린 거길 그림자 극장이라고 불렀다. 빛이 없는데도 벽에 그림자가 돌아다니는 구간이다. 그 구간에 들어서면 그림자의 눈길도 주지 마라. 특히 머리 긴 여자가 그림자를 보이면 그 눈을 마주치지 말거라. 절대로 마주쳐서는 안 된다. 일곱째 특수한 경우 행동 요령이다. 살려줘 살려줘 이지랄 하겠지. 죄송합니다. 드물게 하수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네 직감에 따라 행동하는 게 옳지만 이 애비가 겪은 경우 예를 들어 살려줘. 설명하마. 헤드폰 진동 올렸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 지금 너무 심신미약해졌어. 일곱째 특수한 경우 행동 요령이다. 일단 가끔 시체가 물에 둥둥 떠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엔 복장을 유심히 살펴보거라. 만약 우리 직원이 복장이라면 가서 살려줘. 그 사람의 개인 물건만 챙기고 떠나라. 절대 시체에 수습하겠답시고 끌고 다니지 마라. 그것들은 시체 냄새에 민감하다. 만약 시체가 알몸이거나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면 살려줘. 절대 다가가지 마라. 미치겠네요 진짜. 살려줘 왜 이렇게 많아졌어. 그걸 무시하고 가까이 갔다가 너도 같은 꼴이 된다. 다음으로 드물게 하술도에 들어왔다가 갇힌 사람을 살려줘. 만날 수 있다. 보통은 노숙자나 바깥에서 도망친 범죄자인데 널 보면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그래서 살려줘가 들리는 건가? 그러나 그들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12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너도 같은 꼴이 되고 싶지 않다면 너의 뒤에서 출입구가 있다고 말한 뒤 그 자리를 떠나라. 같이 가자고 권유하면 적당히 명하거라. 적은한 마음에 살려줘. 도와주려고 하면 너도 끌려간다. 등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도 고개 돌리지 마라.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다. 네 잘못 아니다. 몇 가지 더 얘기하자면 살려줘. 종종 생각 없이 시선을 돌렸다가 어둠 속에서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 보통 몇 미터 앞이나 물속에서 누군가가 빛나는 눈으로 널 보고 있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그 하수도를 해야 되니 절대 눈을 깜빡이지 마라. 그것을 속여야 한다. 눈을 떼지 말고 그것이 더는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뒤로 천천히 움직여라. 만약 눈을 깜빡였다면 방법이 없다. 이제 그게 널 쫓아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줘. 가장 가까운 출입구까지 도망쳐라. 또 만약 네가 같은 길을 반복해서 지나는 것 같다면 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서둘러 깨어나야 한다. 망설이면 순식간에 꿈속에서 붙잡히고 만다. 그리고 보통 하수도 내부는 아주 조용한데 특히 살려줘 더 고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미치겠다 어떡해. 소름 돋아. 소리가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라고 하면 비슷할 텐데 그럴 때는 살려줘. 죄지었던 살려줘. 길로 살려줘. 되돌아가거라. 넌 방금 절벽에서 살려줘 떨어질 뻔했다. 하수도에는 살려줘 벽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려줘. 살려줘. 미안하구나. 이제 더 갈 곳이 없구나. 살려달라고 한 게 카나리아였어. 카나리아도 아까부터 살려달라고만 하고 있고 이 아이도 이제 방도가 없다는 걸 알 모양이구나. 여기 들어온 지 14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출입구도 전부 사라졌고 온 사방에 발소리만 들린다. 종현아, 이 아비가 이 짓 한다고 어릴 적부터 너에게 신경 쓰지 못한 게 아니구나. 네 엄마한테 전부 다 떠맡겨놓고선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아비 노릇한다고 남기는 게 이까지 눈무게 하나가 전부라니. 아들, 이 아비 시체 찾으면 장례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너 하나만 분쇄하면 이 애비는 만족한다. 많이 사랑한다. 하늘나라에서 기다리마. 와 진짜 소름. 와 이거 장작인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막 약간 나폴리탄 계단 중에서도 완전 소름이 진짜 제대로 들었어요. 인정. 카나리아가 사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살려줘가 카나리아였던 거예요. 카나리 전 대박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다음에 또 요거를 읽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괴담 무서운 이야기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 평소에도 쫄보이기도 하고 진짜 무서운 거에 대해서 언기 많이 없어서 진짜 아직도 소름 돋는다. 그 게임 지식인 얘기부터 마지막에 그 하수도 얘기 그 두 개는 진짜 무서웠네요. 특히 하수도 얘기가 너무 무서웠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 다음에도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 진짜 읽을 때는 그저 그런데 이게 제가 소리 내서 읽으니까 진짜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상상이 되고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잘 자요.